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나왔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네, 제가 참여한 위원회 중에 정말 어려운 위원회였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염원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도감 있게 일상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죠. 네, 생명은 지켜야 않습니다.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네. 일단 어떤 게 달라지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 완화가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하나가 영업시간, 영업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사적 모임 제한이 있고요. 집합 제한이 있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 중에서 가장 국민과 자영업자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이때까지 영업을 못했던 업종들을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1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 모임 제한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로 늘리는 조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할 때에는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영업이 재개되는 시설이라든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자. 이런 것들이 1단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근데 이 완화하는 시점이 11월 1일 0시부터가 아니라 오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1단계 조치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0시부터 적용이 되면 업장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오후부터 적용이 돼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호프집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 1일 오후부터 영업시간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필 이번 주말이 헬로윈이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걸로 보이네요. 근데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런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사적 모임도 좀 풀리면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시작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우리나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얼마만큼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예상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조치를 푸는 것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 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긴 하더라고요. 예측 모델이 있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됩니까?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 시나리오들이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좋은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가장 좋은 상황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6,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확진자까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시나리오가요? 네, 그게 이제 당장 확진자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그 정도로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료체계나 방역체계에 있어서의 준비는 그것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을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균적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네, 신규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네. 나오는 것이 중간 정도의 모델이다. 네,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료체계와 방역체계를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시도하는데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릴 여지도 물론 있는 거잖아요. 네,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진행을 하다가 중환자에 대해서 의료 역량이 모자라게 될 경우에는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충분히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 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확진자는 안 보는 것이냐?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중환자도 따라서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확진자만으로 단계를 멈추거나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행 지표로서의 특성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 그다음에 중환자 병상이 우리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중환자 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요.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까 피해 최소화 이런 관점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패스도 도입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음성 확인서를 미접종자의 경우에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 번씩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음성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48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검사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유럽과 미국에서 쓰고 있는 백신 패스와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백신 패스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 패스의 도입 없이도 접종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할 때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쉬어갈 수 있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이나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는 노래방이나 아니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방역 패스 없이는 너무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접종 완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73%를 넘었군요. 오늘 일상회복 발표에서도 백신 중요성 강조됐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합니다. 중요한 건 백신 빨리 맞는 걸 텐데 사실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못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의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접종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백신 패스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개인의 관점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종에 나서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전문의들과 신중하게 다 협의를 하면 답을 또 내주시겠군요. 네, 전문의들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부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면 등교 시점을 11월 1일이 아니라 22일로 잡았던데요. 네, 이런 것들은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것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전망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만 조금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발을 뗀 거잖아요. 첫 걸음인데 언제쯤 정말 일상을 저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만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중간에 멈추거나 쉬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일상, 그리고 과거로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지낼 만한 새로운 일상들은 저는 내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이요? 네. 당분간 백신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쓰는 게 좋습니까? 네, 마스크는 특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완전히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나마 살만한 세계는 회복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무기는 역시 백신과 손 씻기, 이런 개인위생, 마스크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상 회복 첫날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